자, 13번 테마 고구려 발전과 왕에 대해서 보자. 삼국왕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먼저 왕의 순서를 먼저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순서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전성기 왕들 있죠. 전성기 왕들. 전성기 왕들과 관계되는 왕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왕이 활동했던 시기까지 같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왕의 순서를 외워보자. 태고동, 미원왕, 소개장문, 영영보계 이렇게 되어 있죠. 태고동에 있는 조미료왕, 미원이 조미료잖아. 그래서 태고동에 있는 조미료왕, 소개하는 장문을 영영보자 이렇게 해서 왕의 순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잡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일은 각각 왕이 활동했던 시기를 아시는 거야. 보자. 동천왕, 동산 먹고 힘났네 그러잖아. 동산 먹고 힘났네. 옛날에 어른들이 산삼은 없고 인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보고 동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 먹고 힘났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삼에서 동산 먹고 힘났다. 동삼, 동천왕 3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천왕, 미쳤네 그죠? 미쳤네 해서 4세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국 원망이 많이 쌓였네. 그래서 원망하네 해서 4세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국 원왕은 조금 이따 보시면 굉장히 원망이 많이 쌓이시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국에 원망이 많이 쌓인 왕이다 해서 원망하네 4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림왕 한번 단어 한번 잡아볼까요? 소림왕, 소림사네 그죠? 자 보자. 소림왕, 소수림왕, 소림왕, 소림사 해서 4세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각각의 왕이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야. 자, 보자. 관계토대왕. 자, 관계토대왕. 관계했네, 남녀가 관계했네, 그죠? 관자로 보시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남녀가 관계 후 하면은 관계 후에 쌌네, 그러면 관계 후 쌌네, 그래서 4세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계토대왕은 실질적으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4세기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세기 때 신라의 내무랑이 있거든. 내무랑과의 관계를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왕 볼까요? 장수왕 장어 먹고 힘나셨네. 장어 먹고 장어 있죠. 장어 먹고 오래오래 사셨어요. 장어 먹고 오래오래 사셨다. 장수왕 장어 5세기. 그 다음에 문자왕 문어 그죠? 문어에서 문어 5세기에서 장어 문어에서 5세기 같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왕 5세기, 문자명왕 5세기, 장어 문어. 장어 먹고 오래 사셨네. 문어 먹고도 문어 먹고 자 힘났네 해서 5세기요. 그 다음에 영영보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영영보장. 이거는 자 왕의 자리를 영영보장해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지 해서 럭키 세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영보장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안원왕, 양원왕, 평원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 양, 평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안양, 평, 원까지 잡으시면 되거든요. 안양 지역은 굉장히 평탄한 지역이에요. 안양 지역은 굉장히 평탄한 지역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안양 평촌이 있죠. 평촌 지역이 굉장히 평원 지역처럼 이렇게 평탄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양 평원여에서 6세기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평촌이 그래서 신도시가 생겼잖아. 평탄에서 평원에서 신도시가 생겼다. 평원여, 안양 평원여에서 6세기. 이거는 곁들이 한번 더 알아두시고요. 자, 태조왕 남바원이었네. 그죠? 태조왕. 자, 태조왕 남바원이었다. 1세기 그렇게 같이 잡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차례대로 그냥 보시면 고국천왕 2세기라고 그냥 잡으세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같이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라 그랬죠? 이제 전성기왕을 보시는 거예요. 전성기왕을 보시면서 전성기왕과 같이 상대를 이루었던 상대국왕. 만약에 고구려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고구려 전성기 때 관계토대왕이 나오지. 관계토대왕이 나오면 관계토대왕과 상대했던 왕이 있을 거 아니야. 백제의 아신왕, 신라의 내무왕 이런 왕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고, 장수왕 있죠? 장수왕도 고구려의 전성기 왕이잖아. 그러면 장수왕과 상대했던 백제왕은 누굴까요? 계로왕.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썼죠. 그래서 계로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의 남하정책이 맞서서 나제 동맹이 이루어지죠. 나제 동맹에서 비유왕과 눌지왕이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장수는 비닐이 같은 거, 비닐 갑옷 입고 있잖아. 장수들 모양 그 갑옷 입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봐. 비닐이 막 나있지. 해서 장수, 비늘, 나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수왕 때 비유왕과 눌지왕이 나제 동맹을 맺었다 해서 장수, 비늘, 나제 이렇게 해서 같이 외워두시면 될 거야.
보자. 그렇다면, 자, 광개토대왕으로 한번 가봅니다. 정성기 또 한번 또 보자고요, 먼저. 광개토대왕 이렇게 나왔죠,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영락대왕, 호태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락대왕에서, 연호 자체를 영영질것대에서 연호를 영락이란 연호를 최초로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락대왕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호태왕, 나라가 큰 걸 좋아했었죠. 호태왕에서 나라가 커졌잖아요. 이때부터 굉장히 정복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해서 호태왕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름을 지을 때 본래 이름이 담덕이에요. 담덕. 광개토대왕의 본래 이름은 담덕입니다. 해서 담이 세고 담력이 있다고 그래요. 담력. 용기가 있다는 거죠. 용기 있다, 담이 세고 덕도 많아라. 그래서 담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사시다 가신 거예요. 자, 보자. 392년에 백제의 관미성을 점령했다. 이 관미성이 어디 쪽이냐면 황해도 쪽에 있어요. 그래서 4세기 보면 백제 근초고왕 때 고국온왕이 돌아가시거든. 그래서 4세기 때 백제 근초고왕이 이쪽 한성 쪽에서 평양성 쪽을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지금 자 보세요. 커서가 있는 부분 이쪽 지역 황해도 지역인데 이쪽을 계속 황해도 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이쪽을 많이 빼앗겼죠. 4세기 근초고왕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싸움 잘하잖아. 17세 왕이 됐어요. 17세. 왜냐면 소수림 왕의 동생이 고국양왕인데 이 고국양왕의 아들이 광개토대왕이야. 고국양왕께서 빨리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17세 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젊죠. 활기차죠. 보자. 고국온왕 때 백제한테 많이 졌잖아. 많이 맞았잖아. 고구려가.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지. 황해도 지역 복속해야지. 다시 가져와야지 해서 황해도 지역에 있는 감미성이나 이다 보면 황해도 지역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보고 먼저 즉위했다고 그래요. 즉위한 그 바로 이듬해죠. 즉위한 바로 이듬해는 392년이잖아. 392년에 바로 백제를 치게 되죠. 해서 황해도 애성강 일대. 애성강이 어디냐면 지도를 같이 보고 갑시다. 애성강 이쪽에 평양이 있죠. 애성강이 이쪽 한성 쪽으로 해서 빨간 줄이 있는데 있죠. 거의 이쪽이니까 아마 흐르는 강 쪽이 아마 애성강일 거예요. 그 정도로 짐작을 하시면 돼요. 이쪽 거기서 있는데 그래서 고구려가 다시 이쪽으로 치고 내려왔다는 거죠. 4세기 때는 이쪽이 지금 백제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색깔을 보시면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데, 자, 백제 전성기 이쪽 보고 있어요. 자,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데, 5세기 드디어 광개토대왕이 치고 내려와서 이쪽을 다시 이제 애성강 이쪽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애성강 일대를 점령했다. 자, 즉위 바로 다음에죠.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더 볼까요? 396년에 계속해서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하고 계속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은 백제는 아신왕이야. 아신왕. 그래서 백제와 아신왕도 굉장히 똑똑한 왕인데 광개토대왕과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황해도 쪽 이쪽 그 부분에서 58개성을 다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를 거의 혼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 아신왕은 싸움에서 졌죠. 58개성을 아예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래서 백제와 아신왕은 자 광개토대왕에게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 다시 한번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왕의 동생 아신왕의 동생들하고 대신들 충신들 10명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인지를 10명을 가서 데리고 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한강 이북하고 애성강 이동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에서 보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근초고왕한테 뺏겼던 이 땅들을 전부 다 이제 광개토대왕 때 대부분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이 어디 나오냐? 한강 이북 지역 광개토대왕 때 한강 이북 지역 나와요. 그 다음에 장수왕 때는 한강 전역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은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 여기가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 한성이 있는데 한강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은 광개토대왕 때 이미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애성강 이쪽으로 쭉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애성강 이동 동쪽 땅을 고구려가 회복했던 때가 광개토대왕 때라는 거 같이 아시라는 거죠. 자, 여기 헷갈린다. 자, 보자. 백제 아신왕이 영원히 노국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면 근데 보자. 자, 400년경에 내무랑 때 400년에 신라 내무랑 때 시절이죠. 백제 애구들이 신라에 침입을 많이 하게 돼요. 자, 백제, 가야, 외가 연합해서 신라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 신라가 이걸 막아낼 여력이 없죠. 그래서 광개토대왕한테 쫓아가는 거죠. 자, 이거 똑같이 볼까요? 내무랑이 이제 광개토대왕한테 보낸 사신이야. 이렇게 보자. 서신이야. 보자.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기유하여 분부를 청한다. 자,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나는 백성이 되겠다 이거지. 뇌물왕은 당신의 백성이 되겠으니 자 왕께 기회해서 분부를 청한다 도와달라 해서 광개토대왕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4세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했으니까 계속 한번 가보자. 그래서 4세기 때 광개토대왕군이 자 5만군이 내려오는 거죠. 5만군이 내려와서 자 5만군이 어디로 쭉쭉쭉 내려가 지도 보자. 5만군이 쭉쭉 내려옵니다. 4세기 거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광개토대왕군이 쭉 내려와, 신라 쪽으로 쭉 내려와서, 자, 신라에 있는 왜구들을 다 쳐냅니다. 근데 이 왜구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야 쪽으로 도망가요, 가야 쪽으로. 그래서 이 가야 쪽으로 쭉 다시, 거꾸로 광개토대왕군이 쭉 쫓아가게 됩니다. 가야 쪽으로 쭉 쫓아가게 되면서, 당시에 가야는 김해에 있는 금강가야를 주축으로 해서 그 연합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김해에 있는 금강가야 세력들을 다 타격을 해버린다 해서 가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가 무너지게 된 계기는 자 금강가야가 무너지게 금강가야 중심의 정기가야 연맹이 무너지게 된 것 해체된 사유는 광개토대왕 연합군이 같이 내려와서 신라를 타격하고 가야 쪽 금강가야 쪽을 타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백제를 먼저 공격했다고 그랬죠. 백제를 396년에 백제 58기성을 점령을 했고요. 아신왕으로부터 영원히 노역이 되겠다는 자, 항복까지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백제를 혼내줬죠. 고국원왕 때 온수를 일부는 갚았어요. 자,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고국원왕 때, 선비족, 후연엔, 지금 후연이라고 되어 있죠. 선비족들이 침입해서 미천왕의 시체까지 다 파갔다고 그랬죠. 미천왕의 시체를 파가가지고, 그 다음에 미천왕의 왕비까지 데려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후연. 이 후연에 대해서도 한 방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후연에 있는, 자, 후연이 이제 선비족이 세운다. 선비족이 이 후연이란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선비족이 세운 이 후연이란 나라에 한 방 먹이러 가면 돼서 후연의 여동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397년 순서대로 쭉 한번 봐주세요. 바로 이듬해잖아. 백제의 항복을 다 받아내고, 백제한테 거의 항복을 완전하게 받아냈죠. 그 다음에 후연 한번 치는 아신왕한테 항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비족도 혼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비족도 혼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비족인 세운 나라 후연을 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곁들이로, 자, 숙신도 쳤다 보자. 중간에 백제를 점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백제 간미성을 점령했다 그랬잖아. 그 중간에 평양에 9개 절을 창건했다 그래요. 광개토대왕은 평양에 9개 절을 창건해서 불교를 장려하였다. 그러면서, 자, 비례란 나라를 정벌했다. 비례를 정벌했다. 거란족의 일족이에요. 지도 볼까요? 자, 거란, 비례 이쪽에 있네요. 그죠? 후연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자, 후연은 이쪽에 있는 거고, 거란은 이쪽에 있네, 당시에. 그 다음에 동부여, 숙신도 이쪽에 있어요. 숙신 여기, 동부여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숙신이란 나라. 자, 숙신이, 자, 여진이죠? 여진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각각 다 정보를 하는 거죠. 북쪽으로 쭉 보니까 광개토대왕 때도 후연, 거란, 그 다음에 동부여, 그 다음에 숙신, 이렇게 있죠? 동해도 있어요, 동해.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후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중간에 숙신도 곁들여서 정벌 했다. 그 다음에 백제 가야의 연합군이 신라에 침입하자, 그 방금 전에 광개토대왕과 뇌물왕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5만 원군을 보내서 백제 가야의 연합군을 격파했다. 400년이에요. 그러면 자 보자. 400년경에 자 애들이 졌잖아 지금. 백제 가야의 연합군이 광개토대왕군한테 졌지. 근데 404년에 다시 애들이 황해도 자 대방 지역 똑같아 아까 전에 그러면서 봤던 거 황해도 지역 이쪽으로 다시 애들이 다시 한번 침입을 하는데 자 이쪽 황해도 쪽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 광개토대왕군이 다시 한번 물찌르게 되는 거죠. 백제도 한번 개겼잖아. 한번 개겼다가 다시 격파를 했고 그러면 후연 선비족도 한번 개겨봐야지 해서 후연도 요동성과 목조성을 공격했다. 후연이 자 요동성과 목조성 이쪽을 한번 공격을 다시 한번 했는데 후연도 다 격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동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해하고 동부여를 복속했다. 동해는 강릉이요, 강릉. 그래서 동해를 강릉 쪽에 있었잖아. 그래서 하슬라가 강릉 지역이에요. 강릉 지역에서 동해를 복속해서 하슬라를 경계로 삼았다. 누구였죠?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동부여를 복속했다. 광개토대왕.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 소지가 있지만은 그대로 시중에 있는 교재 그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동해, 동부여 복속,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가 관계 다음에 넷백 수신 후에 비려 동동 요동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종합해 놓은 건데요. 자, 영락대제, 그 다음에 호태왕, 강개토대왕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담덕이고요. 그 다음에 뇌물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백제만 혼내줬다 그랬죠. 백제 58개성 아신왕 항복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숙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연이 있고요. 비려까지 다 정벌 활동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동해, 동부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요동지역 정벌을 했다 그랬죠. 광개토대왕 요동지역, 요동후연, 요동지역, 그 다음에 만주불판 쪽까지 같이 정벌했다는 소리입니다. 해서 암기법. 자, 이용호가 관계했다. 남녀가 관계한다 그러죠. 관계 다음에 넷백을 쑤셨다. 뒤쪽을 쑤셨다는 거야. 똥꼬에 쑤셨다는 거야. 미안해요. 자, 수심에 굉장히 비리겠지. 냄새 나겠지. 자, 해서 동동 요동만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광개토대왕까지 보시는 거고요. 이 사료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즉위 7년. 자, 백제에 정벌했던 거 즉위년 7월에 자, 백제를 정벌해 십성을 함락시켰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자,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이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 자, 백제 내반. 신라 내무랑이 구원 요청했던 상황을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내려서 신라를 구원했다. 이때 중요시한 거, 가야 지역, 가야의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 연맹,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가야 연맹, 정기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다시 이게 이제 다시 후기에는 고형 대가야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계기가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